아, 28일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길거리에 막 로고송 그죠. 나오고 하는 거 로고송 보니까. 나오고 뭐 하고 하니까 선거는 시작됐죠. 선거는 예. 시작됐는데 저는 그냥 그거 이제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우파라는 자유민주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다, 허약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렇죠.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더 재건을 해야 되는 일이 빠르다. 그리고 요번에는 약간 공천 학살을 당한 거거든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이것도 이게 보수 정당인가 싶을 정도로 보수들이 공천 학살을 그 활동가들 특히 이제 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그냥 공천 학살을 당한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제야가 이제 힘이 축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그 국민의힘이 2020년에 그렇게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제야 이 힘으로 대선을 치렀고 그 사람들의 여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이게 대선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20년 그 꼬라지가 난 국민의힘이 무슨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힘 기타 등등이었는데 이제 일명 민주당만 빼고 세력인데 이 민주당만 빼고 세력에서 어떻게 야 요번에 공천에서 그 우파 제야 활동가들만 빼고 이런 그때 저도 왼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지만 왼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확 개편됐다는 건 저로서는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렇게 지금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이번에 당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죄다 지역구에서 힘들어요. 함은경이 정책 내 이기기도 어렵고 이게 그렇잖아요. 기자님 우리가 지역 선거라는 게 지역을 얼마나 발품을 팔아야지 되는 건데. 정청래 의원은 오늘 인천에 와 있어요. 네 지원 어디요? 투표한다고. 어디요? 예. 누가요? 인천 정청래 의원. 아 정청래 의원이요. 야 여유가 예.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음. 의외로 인천까지 돌 정도로 이렇게 여유로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수라는 국민성이 뭔지 모르겠네요라고 김유정님이 그러셨었나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의대 사태가 제가 많이 경악을 한 건 보수 지지자들이 보수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경악을 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개념 정리가 안 됐던 거죠. 예. 이제 제가 이제 조국 신당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조국 신당 예.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 그 조국 사태 났을 때 민주당에서 이거는 조국은 수사해야 되고 조국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가 거기 민주당에서 거의 맹폭을 받고 쫓겨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조국 펀드 이 조국 펀드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그 이준석 있죠. 이준석 그 무슨 뭐 접대받았다 뭐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준석 박근혜 정부 때 이준석하고 이준석 패거리를 접대했던 사람들이 조국 펀드의 설계자입니다. 이거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인데 저는 그 박근혜 정부 때 걔네들 그걸 꼬라지 보면서 이거는 양아치 새끼들이네 그랬거든요. 뭐 십상시네 뭐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 창조 경전이 뭐냐면서 그러니까 준석이 하고 다닌 거 보세요. 그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 청와대 십상시 엔드 뭐 창조경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런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업체들 그 펀드 하던 애들이 그 패거리의 일부가 조국 펀드를 설계한 그러니까 같은 그게 세력이에요. 이거 황당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한국 정치에서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모두가 찝찝한 얘기니까. 그리고 조국 관련돼서도 펀드에서도 이게 덮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전 민주당 쪽에다가도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이거 얘네들 이런 문제가 돼 있는 애들이고 박근혜 정부 때 차은택이고 뭐고 어쩌고 막 얘기 어쩌고 나왔다가 딱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쪽 애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이랑 조국이랑 같이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리를 쳤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었던 말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박근혜 쪽 애들도 했다며. 그러면 우리는 하면 왜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이 제정신인가? 그리고 그때 이제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착하고 가난해야 되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건 조국이란 사람이 그 펀드가 없다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조국이 펀드하는 거하고 네가 가난한 거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제 정치 조직도 가지고 있었고 뭐 했던 상황이니까 그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해야 된다고 했더니 저한테 이제 난리를 치면서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 가난한 걸 왜 조국한테 투영을 하냐고. 강남에 아파트 있고 송파에도 아파트 있고 뭐 자식들도 다 해외 유학하고 뭐 이러는데 조지 워싱턴 대 다니고 뭐 이러는데 거기다가 왜 우리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거하고 조국이 가난한 거하고 뭔 상관이고 착하다니.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그런 정신머리로는 영원히 가난할 거다. 그런 정신머리를 영원히. 그리고 아니 이제 흑석 선생도 받고 흑석 선생도 받고 코인 김남국 선생도 받는데 이제 다들 좀 정신 좀 차렸을려나 싶어요. 우리 그랬더니 지금 제가 이 조국 사태 지금 요새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 이제 정관 예우 나오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등장하는 거야. 똑같은 논리가. 쟤들은 검사들 정관 예우 받고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은 정관 받으면 안 되냐. 우리들의 정관 예우만 왜 문제냐 그러면서 우리도 좀 부자 되면 안 되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팬덤들 저거 어떡하나. 그거 보면서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쪽에 빠지죠. 조국 혁신당 지지율 한 2-3% 빠지더라고요. 이런 식의 논리로 팬덤을 묶어놓으면 아무리 봐도 왼쪽 사람들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싶거든. 자기네들이 정관예우 안 된다 해놨는데 우리들의 정관예우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차마 그런 사람들이 5%에서 10%는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쪽 지지자의 반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됐을 때 진영 논리로 90% 이상은 묶이고 ting겨져 나간 사람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요번 의대정원 사태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2-3% 지지율 하락이 생기면서 제가 뭐 이거 개헌제지선은 쉽게 뚫리지 않을 거다. 민주당이 개똥인 것도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난타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왜 높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황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황건적. 자신들은 선이고 타인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해도 되냐면 약탈을 해도 돼요.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약탈을 국가를 이렇게 국가 세금을 빼먹어도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황건적 멘탈리티라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을 민초들을 유린하는 토착 외구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착 외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놈의 토착 외구. 토착 외구들이 진을 빨아먹어서 자기네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토착 외구 세상에서 황건적질을 해도 되고 도적질을 해도 된다.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게 그러니까 황건적 위하단, 공산혁명, 적군파 이런 애들이 다 이런 멘탈리거든요. 자기들은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저쪽 조국 애들입니다.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뭉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이 행한 범죄는 이렇게 이제 토착외구 세상에서 조국의 범죄는 조그만 범죄고 조국과 그 가족은 순교자다. 이게 왼쪽 사람들의 멘탈리티예요. 임꺽 정도 뭐 그런 멘탈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경악을 하는 건 민주당에서 뛰쳐나올 때의 기본적인 멘탈이란 제 그거는 약자란 이름의 전체주의. 모든 거를 법 위에 법은 약자를 이 세상은 약자를 다 억압하는 체계이니 자기네들은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언더도그마 사상. 그리고 그 언더도그마 사상이 이끄는 폭력적 집단의식, 전체주의. 이거 나라 망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는 이제 전향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난 전향이란 말 별로 좋아하진 않고 저는 투항이죠, 투항. 투항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겠고 법치 지켜야 되겠고 한미동맹도 지켜야겠는데 민주당 하는 꼬라지 내가 저 내부자였잖아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존중을 안 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의 근간이라는 걸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자유민주주의, 법치 수호, 한미동맹 수호.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때 이제 법치, 한미동맹 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 상식과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신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립이 됐는데 제가 요번에 의료정책에 맞서는 이유도 저보고 자꾸 자파새끼라고 그러는데 윤석열한테 맞선다고? 아니 전 요번에도 그래요. 국민이 약자다. 의사 대비 약자라는 거야. 그리고 국가란 이름으로 공동체란 이름으로 의사들 전공의들한테 폭력적인 공권력을 행사를 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파분들도. 그래서 내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거의 없구나. 그리고 이놈의 포퓰리즘, 약자면 폭력적이어도 되고 타인에게 약탈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라는 거. 이런 의식들이
난리를 치는 거고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윤석열 지지자들 와서 채팅창에서 난리치고 이러는 건데 저는 그래요. 족박건 문박건 개딸이건 윤박건 한박건 간에 지지자가 악성 팬덤으로 굴어서 기본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기조 이런 거를 저버리고 우리의 근간인을 저버리고 미쳐 날뛰면 집단주의 행태를 보이면 이건 전체주의죠.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런 거. 포퓰리즘도 순화된 말이고 이거는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의 폭력과 의사 악마화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계약 관계인 겁니다 모두가. 그리고 이건요 약자라는 이름에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소유권 존중을 안 하려고 들어요. 기득권이라고 해놓고서 그 사람의 걸 내놔라고 할 때는 세금의 형태가 됐건 뭐가 내놔라고 할 땐 양해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폭력으로 뺏는 거는 그건 약탈입니다. 근데 보수층마저도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한 거야. 이러면 우리 사회의 후생이 떨어져요. 서비스 공급, 서비스 재화 생산과 서비스 공급이 웅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뭐 약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대단히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우대를 해야 그러니까 사회가 우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들고 전문가 존중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사회는 후퇴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퓰리즘이란 이름으로 전체주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와중에서 이 우파가 지금 제도권 밖으로 물려나서 극우 소리를 듣고 소수파가 돼버렸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파가 쓸 땅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우파들은 이제 완전히 제도권 밖에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파 가치를 윤정부하고 국민의힘이 내동댕이 쳤다.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내동댕이 쳤다고 보는 거고 이러면은 민주당하고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느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고 있는. 그리고 5.18 성역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신의 중심으로 민주주의란 담론의 중심에 5.18을 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래서 이게 그 386 세대의 가스라이팅이 80년대 학번들 90년대 학번들 특히 서울대 법대 인간들 진짜 한심하다. 윤석열 한동훈 둘 다. 그래서 저는 요번 선거는 진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민주당이나 저런 애들도 진짜 한심한 모습을 보이니까 쟤네들은 이기고 쟤네들 사이에서 쟤네들이 과반은 넘을 거예요. 개헌저지선은 쟤네들이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양쪽 다 이쪽은 대통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쪽 다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정한 우파들이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을 해야죠. 이건 탄핵 사태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파는 계속 괴멸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로 우파가 재건되는 게 아니라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우파가 괴멸했습니다. 이 총선 과정에서도 뭐 회복할 기미는 없을 거고. 이거는 뭐 공천 끝났으니 뭐 그런 거고 이제 이 선거 다음을 기다려야겠네요.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 뭐 다음 지방 선거 때 우파들이 다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재건을 해야죠. 그럼 뭐 지금 그 평가대로면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빨리 제야의 힘을 빨리 다시 회복을 하고 정치 세력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제 리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예요.